이른을 앞둔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발길질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발길질의 이유는요,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우선 윤성원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입주민 A씨가 경비원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A씨는 경비원을 보자마자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발로 힘껏 찹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당시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걸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화를 내면서 폭행을 가한 겁니다. 벌써 나도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인데 아무리 여기 뭐 주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당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크죠. 경비원은 전치 2주의 상처보다 인격 모독이 더 아팠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준 건 혹시나 일자리를 잃게 될까 봐.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경비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여전히 우리 현실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픕니다. 자, 뼈아픈 월급 내기도 해볼게요.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여운을 남기지 않습니다. 치솟는 물가에다 금리마저 높아지면서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흔적만 남기고 후련히 사라지죠. 자, 이런 서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고자 당정이 4억 미만의 주택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면 9월부터는 고정금리로 낼 수 있도록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난생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도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으로 몇 % 내리겠다 발표하겠다고 하네요. 이승윤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하여 4억 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이 고려하는 고정금리 수준은 일단 4% 정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도 추진합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전셋값 폭등이 우려돼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선 유류세 인하에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건 시차가 있어서라며 계속 유가가 올라가면 법을 바꿔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급망 관리, 유통, 물류 고도화, 시장 경쟁 촉진, 가격 결정 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 안정 등에도 노력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진자가 일주일마다 2배씩 느는 더블린 현상, 주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이제 주위에서 하나둘 확진자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 이번 주 확진자 수는요, 10만 명 가까이 치솟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예전에 걸렸던 사람도 또 걸릴 수 있고요. 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하면 기존 하루 확진자 최대 기록을 넘어설 수도 있을 만큼 전파력이 좀 크다고 하죠. 지금은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가는 것, 또 사망으로 가는 경우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4차 백신 접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증화 예방, 사망 예방률이 50%를 넘거든요. 김웅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3, 4차 접종을 했을 때가 300유닛이라는 수치 정도의 중화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2차 접종까지만 하면 20유닛 미만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까지는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이 접종 대상이었지만 오늘부터는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4차 접종을 받으려면 3차 접종일로부터 넉 달이 지나야 합니다. 3차 접종 이후 한 달이 지나 확진됐었다면 확진일로부터 석 달 뒤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용어 이젠 익숙하시죠? 2년 전의 통계인데요. 다문화 가정은 36만 가구, 또 다문화 가정에 소속된 미성년 자녀들은 27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세금 내고 사는 건 똑같습니다.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요. 이번 달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70만 원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산모입니다. 남편과 뱃속의 아이는 모두 한국인인데 엄마의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지방세를 내는 시민이지만 정작 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 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원 근거가 산모의 주민등록 기준이란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법령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온라인 등에서는 차별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숙한 정책 설계가 낳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외국인 주민도 거주지 확인이 되는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좀 적용하면 갈등이 이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 오면 감기 들까, 애지중지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 뉴스 보시고 분노하고 또 찢어지는 부모 가슴에 공감한 분들 아마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동급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숨지게까지 한 인하대 1학년 남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지만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사고 직후에 왜 신고하지 않았던 걸까요? 신고할 정신은 없고 피해자 옷 일부를 다른 곳에 버릴 정도의 정신은 남아있던 것일까요? 먼저 정인용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요. 이 사건 집중 파헤쳐보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일 때 한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구조 요청 안 하셨습니까? 증거인멸 시도하셨어요? A씨는 지난 금요일 새벽 인하대의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아는 사이인 다른 학과 여대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A씨가 피해자를 직접 밀어 추락시켰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 3층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혼자 추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당시 상황을 가정한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기존 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